지난 시간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 활동이 중단되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, 특히나 어르신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오늘은 이어서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그럼 먼저 올해 이 기초연금 제도에도 변화가 있습니까? 네, 우선 이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이제 인상됐는데요. 네. 그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,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받지 못한 분들도 신청할 수 있을 테고요. 또 올해 65세가 되는 분들도 일단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. 그 기초연금은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. 네.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신청주의가 또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앞서 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기초연금은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까? 네, 이 기초연금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이 소득 기반을 제공해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. 전체 어르신 가운데 이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% 정도 되는 분들이 매달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요. 네. 이 매년 정부가 선정 기준을 정하는데 올해도 이 소득 인정의 기준이 인상됐고요. 그래서 1인 가구는 소득 기준이 작년 기준 대비해서 월 148만 원에서 169만 원으로, 또 부부가 함께 살고 계시면 작년 기준이 236만 8천 원이었는데 올해는 270만 4천 원으로 인상됐습니다. 네. 자, 이 우리가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 말을 할 때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것 같긴 한데요. 이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 기준에서 또 이 공제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액면 그대로 자신의 소득 금액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잘 따져 봐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럼 네네. 기초연금은 좀 어떻습니까? 네, 기초연금 이 정부가 공표한 선정 기준을 보고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169만 원을 넘으면, 또 부부 가구는 월 소득이 270만 4천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. 사실은 그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가진 분들도 신청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이 기준액이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, 왜 그렇게 되는 거죠? 네, 일단 왜냐하면 이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기 때문인데요. 네. 실제 소득은 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, 또 재산소득, 이전소득을 합친 금액인데, 이 가운데 근로소득은 월 98만 원을 공제하고요. 또 나머지 금액의 30%를 추가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. 네. 그래서 따져보면 1인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근로소득이 339만 4,286원 이하일 때 적용이 되고요. 네. 부부 가구 같은 경우도 270만 4천 원이 아니고 맞벌이 근로소득이 이제 582만 2,858원 이하면 충족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들이 빌딩처럼 상당한 재산이 없다면 일단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 네. 이렇게 정부가 정한 소득 인정액에서 이 공제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국민연금을 받아도 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? 이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또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네, 그렇게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이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도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, 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, 또 그 배우자는 받을 수가 없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
금액이 아주 많지 않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이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, 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. 근데 국민연금은 이제 정부로부터 이전받는 소득, 그러니까 이전소득에 해당이 되는데 이 근로소득은 월 98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70%만 소득으로 이제 간주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사실상 이제 공제 금액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막상 처음 들어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.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?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이제 어르신께서 근로소득이 그러니까 일을 해서 번 금액이 월 198만 원이라고 했을 때 네. 98만 원을 일단 공제하고요. 네. 또 나머지 금액의 30%를 공제하니까 70만 원을 이제 소득 인정액으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. 네. 사실 월 198만 원을 버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기도 하고요.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을 98만 원을 받으면 이게 모두 이제 소득으로 간주가 되긴 하는데 네. 이 기존에 이제 소득 인정액으로 보는 70만 원과 이 국민연금 98만 원을 합치면 168만 원이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의 수급 기준이 169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98만 원까지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네.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이렇게 쉽게 되는 것 같은데요. 자, 그렇다면 불과 1, 2만 원 차이로 이렇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. 자, 그러니까 일단은 신청을 해 보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만약에 2인 가구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? 네, 말씀처럼 이제 같은 분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어르신께서 2만 원을 더 얹어가지고 국민연금을 100만 원을 받으면 합계액이 선정 기준인 169만 원 이하보다 만 원이 더 많게 되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170만 원이 되기 때문에 1인 가구일 때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2인 가구라면 또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렇게 된다면 만 원을 버릴 수도 없고 참 애매하게 되는데 자, 그런데 좀 이상한 거는 이 국민연금은 이 사실상 본인이 내는 돈을 나중에 되돌려 받는 느낌이잖아요. 네네. 이렇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 국민연금을 왜 고려하냐 또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. 네, 그 국민연금도 이 정부가 지급하는 이전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인데요. 사실 기초연금은 이 국민연금 제도가 자리 잡지 못하던 시기에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을 못하셨던 어르신들이나 또 가입했더라도 예전에 그 IMF 위기 때 일시금으로 신청해서 돌려받은 분들이 많거든요. 네.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국민연금을 지금 이제 받을 수 없게 되잖아요. 네. 이처럼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대한 보충적 성격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고요.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납입하신 분들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? 네. 이 문제는 좀 더 합리적인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런 기준을 또 충족하더라도 아무래도 재산 기준 또 걸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재산은 얼마나 돼야 이걸 받을 수 있나요? 기초연금은 취지가 이 가난한 어르신들을 지원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는 달리 이 소득과 재산이 전체 어르신들의 하위 70%에 해당이 되고 또 본인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성격이 강한 이 복지제도입니다. 네. 이 재산의 이 소득 환산액, 이것도 설명드리려면 길긴 한데 일단 간단하게 줄여서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의 1억 3,500만 원을 공제를 먼저 받고요. 네. 또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공제받은 후에 다시 부채를 빼고 고급 자동차나 골프장 회원권이 있다면 또 그 금액을 합한 후에 월 4%를 곱해서 계산합니다. 이게 굉장히 엄청 복잡하죠. 네.
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면 일단 예금이 2천만 원 미만이고 또 고급 자동차나 골프장 회원권이 없다면 그리고 그분이 별다른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다면 1인 가구는 이제 일반 재산이 6억 3,900만 원 이하일 때 또 부부 가구는 9억 4,620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하면 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럼 이 전체 어르신 100명이 있다면 70분은 이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? 사실상 이제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. 네. 자, 그렇다면 이 재산 부분 얘기했는데 아파트나 땅, 이건 뭐 실거래가로 이렇게 적용이 되나요? 그렇진 않고요. 이 공시지가 등을 감안해서 이제 계산해 보면 실거래가로 1인 가구는 뭐 8억 원까지 또 2인 가구는 12억 원까지 가진 분들도 이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이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. 아까 이제 일반 재산이 뭐 6억 3,900만 원이라고 했는데 1인 가구일 때 이럴 때는 이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뭐 8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하면 받을 수가 있고요. 그러니까 사실상 빌딩을 가진 큰 부자가 아니라면 일단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거죠. 네. 웬만하면 받을 수 있겠군요. 네네. 자, 그럼 지금까지 이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만약에 이런 요건이 전부 충족을 했을 때 기초연금은 뭐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습니까? 네, 그래서 이제 요건을 따져보고 이제 적합하면 이제 1인 가구는 최대 30만 원, 또 부부 가구는 뭐 60만 원의 80%인 4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.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변화가 있는 건 작년에는 소득 하위 40%만 월 30만 원까지 받았는데요. 올해부터는 소득 하위 70%까지 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. 네. 그럼 그 대상이 상당히 확대가 된 것 같은데요. 자, 그럼 이미 기존에 이 기초연금을 받던 분들은 뭐 정부가 알아서 30만 원까지 인상해서 지급하는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작년에 소득과 재산이 조금 많다는 이유로 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과 또 올해 65세가 되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제 정부가 알아서 이제 30만 원으로 인상해가지고 지급을 할 텐데 이게 작년에 이제 받지 못했거나 이제 올해 신청해야 하는 분들도 일단 자신이 무조건 이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일단은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. 네, 일단은 신청을 해야 되는군요. 자, 요즘 이 복지 제도들은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을 또 많이들 쓰시기 때문에 이걸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기초연금 역시도 마찬가지인가요? 네, 기초연금도 이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갈 필요 없이요. 이 본인 이름으로 개통된 스마트폰이 있는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나 복지로 앱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되는데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, 또 아이행복카드, 교육급여, 주거급여, 장애인연금 등도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기초연금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이 어르신께서 이제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네. 요즘은. 그런데 이제 주거비가 부담이 되면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도 이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복지로 앱에 들어가셔서 이것저것 알아보시고 입력해 보시면 생각지도 못한 지원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요. 이 스마트폰과 좀 더 친하게 지내시면 이 생계 그만큼 보탬이 되는 방법들을 여러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뭐 말 나온 김에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여기 대해서도 간단히 좀 알려주시죠. 네,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는 이 가구 소득 인정액이 이 중위소득의 45% 이하인 분들이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는데요. 이 주거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월세나 전세에 살고 계시면 매달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. 또 내 집에 산다면 주택 수선비를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기초연금과 함께 이 주거급여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이 노후 소득 보장에 그만큼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
오늘은 이렇게 올해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제도와 또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주거급여까지 알아봤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